자, 반갑습니다.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이제 우리는 후삼국의 성립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라가 점점 몰락해 가는 과정에서 신라의 몰락을 뒤로 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 바로 호족이라는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 호족이라는 세력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호족이 어떤 세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호족의 대부분은 촌주 출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촌주는 누구냐면은 말단 신라의 가장 하위 지방이었습니다. 하위 지방을 촌이라 불렀는데 이 촌을 다스렸던 사람을 촌주라 불렀습니다. 이 촌주는 그러니까 지방의 유력한 세력이었고요. 우리가 예전에 신라의 경제를 배울 때 촌락 문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주체가 촌주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촌주는 지방 유력 세력으로서 지방을 속속들이 다스렸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촌주들이 당연히 호족이 되었을 것이고요. 촌주 외에도 낙향귀족, 그러니까 중앙의 왕위 다툼에서 이제 세력을 잃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들, 그러니까 귀족들의 다툼에서 패배한 세력이겠죠. 이런 귀족들이라든지 군진, 이제 지방에 보면 중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침입이 심한 지역, 이런 지방에는 좀 능력 있는 장군들이라든지 좀 세력들이 가서 지방을 다스리고 방어를 하는데 그 세력들이 바로 군진이고요. 그 지방을 다스리고 방어를 하다가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힘을 얻어서 호족이 되었던 세력. 그리고 해상 세력,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외국과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를 바탕으로 호족이 되었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세력들 하면 낙향귀족으로는 김순식 이런 사람들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김순식이라는 사람은 강릉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도 사실 김씨, 진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진골들의 왕위 다툼에 관여하지 않고 강릉으로 내려와서 강릉을 지키면서 약간 호족으로 성장했던 세력이고요. 군진은 100%는 아니지만 지방을 다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던 견훤, 이런 사람, 견훤도 사실 장군으로 이제 신라 장군으로 발탁되어서 이제 전라도 쪽을 지키기 위해 내려왔다가 거기서 세력을 얻어서 이제 호족으로 성장한 케이스고요. 해상 세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보고라든지,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배울 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바탕으로 이제 세력을 성장시켜서 그들이 이제 호족으로 발돋움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호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성주, 장군을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주인,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아서 그 성을 지키면서 성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면서 약간 자기 스스로를 높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세금을 걷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성을 축조해서 지방을 방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을 통치했죠. 어떻게?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라는 말은 이제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았고 세금을 걷어서 중앙에 보내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썼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와 지방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신라와 단절된 이런 국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호족을 뒷받침했던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육두품입니다. 이 육두품은 사실 신라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진골들에 막혀 있었죠. 이들은 골품제를 비판했습니다. 왜? 이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진골보다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진골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신라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고 이 골품제 하에서 이들의 능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았죠. 그러자 이들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하고 호족과 연합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나라 유학을 갔던 사람이 최치원입니다.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당나라를 유학 갔다가 신라로 돌아오는데 신라에서 이 최치원의 능력을 알지만은 골품제의 한계에 부딪혀서 최치원을 쓰지 못합니다. 왜? 최치원은 높은 관직에 등용시키지 못하죠. 골품제 때문에. 그러자 최치원은 이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이 외에도 뭐 최원이라든지 최수부라든지 이런 유명한 육특품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은 고려로 가기도 하고 후백제로 가기도 해서 이제 신라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서서 육특분 세력들이 이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함께? 호족과 함께. 자, 이런 또 호족을 뒷받침했던 사상들이 이제 풍수지리설이라든지 선종과 같은 붉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기 때문에 풍수지리설, 선종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풍수지리설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의 길흉화복이 이제 위치라든지 지형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뭐 명당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큰 사람이 나올 것이다. 큰 인물을 나올 것이다. 여기에 무덤을 쓰면 후대 자손들이 번창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것들이 풍수지리설이고요. 선종은 뭐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인격 수양을 통해서 이제 성불할 수 있다. 불교를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호족을 뒷받침했다. 새로운 사상까지 등장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삼국이 성립됩니다. 이 후삼국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호족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호족이 이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호족들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견훤과 궁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1세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세대의 이제 가장 강력한 호족들. 견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후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요, 후백제를 공격하고 이제 신라를 공격하는데 열을 올리죠. 실제로 후백제가 신라의 수도 경주를 공격해서 경주를 유린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궁예는 후고구려를 공격하고요. 수도를 송악으로 합니다. 자, 궁예 같은 경우는 신라의 왕자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궁예 같은 경우는 신라의 왕자 출신으로 그 왕위 다툼에 밀렸죠. 그리고 진골들이 왕자 출신이라 한들 진골들이 왕이 되는 가정에서 왕자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요.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신세였죠. 그리고 신라를 원망하면서 세운 나라가 후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송악을 도읍했다가 나중에 철원이라는 지역을 옮기고요. 국호를 마진, 태봉으로 이렇게 여러 번 바뀌면서 발전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궁예는 나중에 왕건에게 자리를 빼앗깁니다. 왕건은 송악의 기반을 둔 호족이었습니다. 해상 세력이었죠. 이 해상 세력을 바탕으로 송악, 그러니까 지금의 개성입니다. 지금의 개성 지방의 유력한 호족이었습니다. 자, 이 왕건은 이제 궁예를 제거하고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견훤과 왕건과 이제 신라가 있는 이 후삼국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신라, 견훤의 후백제, 왕건의 고려, 이렇게 후삼국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후삼국을 통일했던 사람은 왕건이고요. 이 왕건은요,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를 나중에 이제 건국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후삼국이 성립했다라는 거 아시겠죠? 호족들이 신라를 멸망시키고 결국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시도하는 모습들 어떻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호족이 지방에서 성장하였으며 후삼국이 성립하였다. 호족이 지방에서 성장하였으며 후삼국이 성립하였다.